레디 액션! 오늘 시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과 섹터는 어디일까요? 라스트씬 명장면과 예고편으로 포착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성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성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거래대금만 봐도 자금이 돌지 않는 게 느껴져요. 네. 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걸까요? 바닥 다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장이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뭔가 현금을 들고 풀베팅 하라고는 좀 제가 단정짓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뭐 하도 우리나라 증시가 얻어 맞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일단 반등 추세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반등이 여기서 좀 더 좀 길게 좀 이제 뻗어서 올라갔을 때 그때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승추를 갈 수 있을지 요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연말까지는 계속 이 지지부진한 장세는 연출이 될 거다. 뭔가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매번 강조드렸지만 내년 한 1월 중순 말 정도가 아마 만약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뭐 그런 뭔가 시그널이 그때쯤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치고 빠지는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방위주 i3 시스템을 사준 덕분에 저희 포트는 든든하게 수익이 네. 나와주고 있습니다. 14% 넘는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 목표가를 터치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만 해도 7% 넘는 급등 나오고 있어서 좀 네. 욕심이 나는데 더 욕심내도 이 괜찮을까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전술 군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보면 이제 제가 뭐 이 종목 말고도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이제 뭐 제2의 약간 팔란티어 같은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는 그런 종목과 좀 유사하다라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오늘 좀 터치하는 모습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뭔가 이제 해외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어질어질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쏘고 러시아는 뭐 보복을 하지만 또 여기서는 약간 한 발 빼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계속 뭔가 시속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분위기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세 상승 유지하는 이제 구간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요. 2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2차 목표 가격을 좀 더 올려서요. 44,000원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요. 2차 목표 가격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방산주들은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속 게임에 이런 뭔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3 시스템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2차 목표가로 상향 조정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을 열어줄 명장면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기사 가져와 주셨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더 격화될 조짐이 보이죠. 네, 뭐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이 취임하면은 이제 24시간에 끝낸다고 하는데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사실 약간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인데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뭐 G20에서 혼자서 사진도 못 찍고 약간 좀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사진도 좀 돌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앞서서 i3 시스템 말씀드릴 때도 지금 보면은 재건주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훅 빠지고 방산주 올라가고 최근 2주 동안 약간 분위기가 약간 시소를 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건주가 또 올라가고 있죠. 또 이러고 있다가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재건주가 또 빠지고 방산주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눌림에서 차라리 방산주를 차라리 좀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방금 기사에서도 연합뉴스 기사인데 결국은 우크라이나 이 키예프 이 안에 있는 주재의 미국 대사관을 철수 통보했다. 대피령을 내렸다는 건 이제 소개령이거든요. 그렇다는 만큼 미국 쪽에서도 괜히 자국민의 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그 전쟁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 네. 확정의 시그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막 빨간불에서 재건주를 추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음봉에서 떨어지는 약간의 이제 방산주, 낙주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잠시 방산주 종목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눌림을 공략해보자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네. 오늘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서 목표가를 터치했고 포트에서 제외했던 종목인데 또 다시 또 눌리고 있길래 다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세 글자입니다. 휴니드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주는 휴니드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한 발을 더 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 오늘은 왜 재건주는 상승하고 방산주는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어제 뭐 뚜렷한 러시아 쪽에서의 보복 절차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넘겼고 그것 때문에 사실 미선물이 하락 나오다가 장중에 말아올렸던 요인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쪽의 대변인도 추가적인 확정에 대한 분위기를 약간 저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 나왔기 때문에 미선물이 올라가면서 방산주도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가 딱 한 대 때리면 또 보복으로 과연 또 카운터를 날릴까?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이 테마는 약간의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방산주들이 현대로템도 고가에서 약간 낙주로 팍 떨어지고 하나시스템도 어찌 보면 방산주잖아요. 뭐 필리 조선소 관련된 지분 부가가치 때문에 올라가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조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술 시스템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휴니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고요. 두 가지 모멘트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바로 스톰 섀도우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을 또 최초로 발사를 했죠. 이게 이틀 전부터 나왔고 어제도 또 추가 타격해가지고 미선물이 흔들렸던 계기가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 약간 이제 다시 한번 러시아 쪽에서도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파도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국방부와 400억 규모로 군 전술 통신망 관련된 군수지업 사업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수주를 통해서 실질적인 재무제표 개선도 함께하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부가적인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 러우 전쟁에 대한 확전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요. 시속 게임을 한번 리듬 한번 타보겠다는 측면에서 휴니드 방산 종목 낙주 매매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휴니드 이렇게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방산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잘 체크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사실은 뭐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성이고 재건주도 약간 이제 한번 음봉 나왔다가 바로 양봉 가는 게 아니라 이틀 연속 음봉으로 빠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최초의 상승 추세 라인까지 약간 조금 이제 8,000원 초반까지는 좀 약간 열려 있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포트를 그냥 바로 현재가로 편입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정고점이죠. 9,750원을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고요. 손절 가격을 바로 이 추세 하단 라인 종가상 8,000원 이하로 이탈 나온지 여부를 보면서요. 7,990원 선으로 손절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장중에 약간 터치할 수 있긴 하지만 종가상으로 8,000원 위, 7,990원 위로 마무리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튕겨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뭔가 이제 낙주로서의 뭔가 반등을 노려보자는 측면에서 휴니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니드 반등을 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잘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을 예고편 통해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진인데 어떤 장면인가요? 네, 이게 좀 뭔가 사진처럼 보이죠? 그죠? 네. 네, 외국인 커플이 이제 결혼하는 야외 결혼식 하는 듯한 모습인데 네. 게임 화면입니다. 게임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고 게임 현실 화면에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조이라는 이제 게임이죠. 약간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게임이 있어요. 심즈 네. 게임 아실 텐데 네. 이 자유분방하게 이제 캐릭터를 선택하고 뭐 특색 있게 꾸며가지고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PC 게임 중에서는 뭐 대박 매출도 한번 몇 번 치렀던 게임이 바로 심즈인데 이 심즈의 한국판이 바로 인조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내일장 예고라고 하면서 불황형 게임 산업은 성장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5년 주도주를 엔터와 그리고 게임주로 좀 보고 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게임주 중에서의 뭔가 유력한 대장 후보가 누가 있을까? 뭐 지금 뭐 컴투스 홀딩스는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올라가서 테마 선호 가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죠. 네.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뭔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욕구를 풀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조이 관련주 바로 편입해 볼게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딱 이 종목밖에 없죠. 크래프톤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일러주는 크래프톤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 6개 그 게임 스튜디오사를 보유하고 있죠.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주들은 딱 몇 개 스튜디오사에서 한 6개, 10개 정도 게임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1년에 한두 개만, 단 하나만 터지면은 대박이 난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배그.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모멘텀 말씀을 드릴게요. 지스타가 이제 거의 막을 내렸죠. 실제로 다녀온 지인 말로는 별다른 건 없었지만은 이 지스타에서 인조이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여기 부스는 조금 꽉 찼었다라는 또 호평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아크라는 RPG 게임에 대한 호평도 추가적으로 있었다는 부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해외 매출 현재 뭐 배틀그라운드로 얼마까지 해먹을 거냐라는 측면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해외 진출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이제 점핑이 좀 많이 됐잖아요. 계속해서 그 아시아 인도 매출 지속 1위를 또 계속 랭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크래프톤이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낙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이제 세론 분위기 나오면서 쭉 빠졌는데 오히려 이 빠질 때 5거래 연속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동참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크래프톤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양전했더라고요. 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 트렌드가 뭐 오늘 현대로템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에서 오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장대 음봉으로 막 이틀 전, 3일 연속. 오늘 알테온도 약간 올라간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게 좀 낙주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낙주에 따른 뭔가 크게 하락이 나오는 따른 낙주 매매로 좀 공략해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나오지 않지만은 200 이동평균선에서 기가 막히게 리바운딩을 하고 장기동평에서 리바운딩하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좀 눌리더라도 여기서 좀 매집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최초의 음봉이 떨어졌던 첫 자리죠. 34만 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8만 7천 원으로 이전에 전저점 근처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종가상 깨지지 않는다면 요 라인에서 박스권에서 내년을 위해서 조금 뭐 이제 내년까지 이제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나오는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요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인조이라는 게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이 3월 28일 날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PC 네. 게임 그리고 5월 달에 콘솔 게임으로 출시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크래프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주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목표가 34만 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누가 뭐 슈퍼개미 쪽에서 뭐 지분을 공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마이너스 20% 급락 나오다가 플러스로 좀 전환했다가 약간 또 살짝 빠지고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뷰는 계속 유지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또 엔비디아랑 같이 좀 알테오젠과 엔비디아 섹터는 다르지만 요걸 좀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할까? 네. 포트에서. 그래서 알테오젠 대 엔비디아 과연 누굴 사야 될까? 누굴 팔고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속속하게 한번 제가 파헤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3시 55분 너튜브에 신가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부분들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엔비디아 매니저님께서 오늘 쏙쏙 들어봐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무료 방송 통해서 잘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네. 바랄게요. 3시 55분에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